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아온 이정민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67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오전 7시경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증상은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이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바로 산책 나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경고하고 싶은 위험한 아침 습관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들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의 40%, 뇌졸중의 35%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침 습관들이 우리 몸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장 펌프 기능도 20대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죠.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계속한다면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2년 전 제가 담당했던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으로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바로 격렬한 맨손 체조를 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30년간 해온 습관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습관이 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 위험한 아침 습관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병원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특히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기상 직후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60세가 넘으면서 위험해지는 것이죠.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69세 최정희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크게 다치셨죠.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5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것이 노화의 특징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것이 오늘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단순히 어지럼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이때 넘어져서 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상법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1분 정도 기지개를 켜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침대에 앉아서 1분 정도 심호흡을 하며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기다리세요. 이때 물 한 모금 정도 마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원한 물 한 잔이면 하루가 상쾌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장에 폭탄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것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3년 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4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아침 평소보다 더 덥다고 느껴서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 직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셨을 때 혈압이 200을 넘어 있었고 심전도상 심장에 부담이 온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좁아진 혈관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갑작스러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찬 음료는 소화기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위장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찬 음료까지 더해지면 위장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따뜻한 차는 몸을 서서히 깨우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으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침 운동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의 격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담당했던 65세 이상호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바로 30분간 조깅을 하셨습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아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이중 부담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많은 경우가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작하거나 운동 강도를 급격히 높이는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올바른 아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에서 깬 후 최소 30분 이상은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무릎과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워밍업 하세요. 최소 10분 정도는 가볍게 걸은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도 처음에는 낮게 시작해서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이 힘을 주어 배변을 하는 경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1세 박말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변비가 심해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힘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화장실에 가셨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분이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출혈량이 많지 않아 수술 없이 회복되셨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혈압도 함께 상승하는데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50에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힘을 주는 동안 숨을 참게 되는데 이는 심장에 돌아오는 혈액량을 줄여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발견이 늦어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과 안전한 배변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에서 깨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변기에 앉아서도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변비가 심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이 변비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습관은 기상 직후 찬물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물 샤워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68세 김동식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찬물 샤워를 즐기셨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차가운 물로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찬물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찬물이 몸에 닿으면 피부의 혈관들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액이 심장과 뇌로 몰리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동시에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펴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심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 샤워는 호흡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놀라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이는 심장 박동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샤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세요. 손목이나 발목 같은 말단 부위부터 천천히 적셔가며 몸이 물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다음 서서히 몸 전체로 물을 뿌려주세요. 만약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다면 먼저 따뜻한 물로 충분히 몸을 데운 후 점차 온도를 낮춰가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아침 습관들은 모두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권하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에서 깨어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1분 정도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 침대에 앉아서 1분 정도 더 머물러 주세요. 이때 물 한 모금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 조각을 넣거나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벼운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다리도 가볍게 들어올리거나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와 함께 밥이나 죽을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이나 요거트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조절하세요. 샤워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10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운동을 하신다면 아침 식사 후 최소 30분은 지난 후에 하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고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은 매우 중요하니 절대 잊지 마세요. 약을 먹은 후에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큰 병보다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기상 직후 1분만 더 누워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특히 나이 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이런 정보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70이 넘었는데 지금 바꿔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8세 윤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매일 아침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빠른 속도로 걷기 운동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위험성을 설명해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할머니께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시더니 몇 주 후에는 선생님, 정말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침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바로 가족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진 어르신을 보며 우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자녀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중 상당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치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침 운동 전에 혈압을 측정해보고 평소보다 높다면 그날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단골 병원이나 119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 과거 병력 등을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또한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